네, 안녕하세요. 기계왕 각투팔입니다. 오늘은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거 있잖아요. 과연 블로그에 복사 붙여넣기 해도 돼요 말아요? 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번 컨텐츠에서 완벽하게 다뤘었고요. 오늘은 실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했을 때 블로그가 과연 상위 노출될 것인가에 대해서 스킬적인 측면을 녹여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로 포스팅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쓰려고 했던 포스팅은 가처분 뜻 완벽 설명 이걸 한번 하려고 했는데요. 우선 키워드 검색은 마피아넷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가지고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키워드 조회기 보이시죠? 여기 누르시면 되시고, 자, 가처분 뜻 요걸 쓰려고 했습니다. 검색량도 좀 있고 만만해 보였는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있잖아요. 단순히 검색량만 보고 글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가처분 검색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느낌이 와요. 이건 되게 비싼 키워드예요. 왜냐면 가처분 관련해가지고 민사행정센터, 법무법인 이렇게 돈 되는 직군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블로그 상위 노출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가처분을 검색하시면 가처분 뜻이 나오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사람들이 묶여있는데요. 반드시 블덱스를 통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최저가 블로그인지 아닌지를 검색하시고 글을 쓰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최저가 블로그를 가졌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써봤자 어차피 노출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경쟁도 분석과 이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나 최저가 블로그가 아니다. 그리고 키워드가 검색량이 어느 정도 된다. 이거를 파악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느낌이 오긴 해요. 이 사람들 분명히 최저가 블로그일 것 같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저 뭐 A양의 일상기 블로거님이 있는데 볼까요? 글을 어느 정도 잘 쓰시는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최저가 블로그일 것 같아요. 봐보자. 최적 3+네요. 이 사람이랑 경쟁하면 어떻게든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쟁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요 각종 경제 이야기, 부동산 사고팔고 이거만 봐볼까? 봐봅시다. 이분도 준체 6인데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 사고팔고 이분도 봐봅시다. 왠지 최적화일 것 같은데 준체 5 수준이네요. 그러면 사실은 요걸 써도 되긴 하는데 저는 굳이 안 쓰려고 해요. 그 이유는 해당 데이터가 법률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 블로그는 경제 비즈니스가 주제죠. 주제가 일치하면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는 경쟁도도 나름 세고 최저가 블로그도 껴있고 무엇보다 제 주제와 어긋나는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보다 제가 하나 더 키워드를 발굴했거든요. 바로 요 카르텔 뜻 요걸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써볼 거고요. 보시면 요 카르텔 뜻은 분명히 최저가 블로그들끼리 싸우고 있을 거예요. 봐볼까요? 봐봅시다. 자, 첫 번째 분도 최적 2+네요. 제가 싸워봤자 이길 수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 이분도 봐보자. 요분도 최적 3+네요. 이분도 제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르텔 뜻을 타겟으로 쓰진 않을 거고요. 어차피 써봤자 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래쪽에 있는 사교육 카르텔 뜻 요걸 키워드를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이것도 한번 경쟁도를 봐볼까요? 자, 준체 5네요. 제가 준체 7이니까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분 봐볼까요? 준체 2네요. 이런 확실하게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퀄리티도 제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도. 그리고 이 세 번째 분 봐볼까요? 세 번째 분 준체 5네요. 결론적으로 제가 다 이길 수 있는 사람들만 사교육 카르텔 뜻 여기에 모여있죠. 그럼 여기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복사 붙여넣기를 하기 전에 키워드 분석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어차피 블로그는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이고 카르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키워드 분석하고 경쟁도 분석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는 거, 그게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카르텔 뜻의 검색량을 봐볼까요?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 키워드 되게 매력도 있는 키워드거든요. 자, 27,690 나쁘지 않죠? 카르텔 뜻을 한 다음에 스크롤 좀만 내리면 제 블로그가 스마트 블럭에 걸쳐질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교육 카르텔도 해볼까요? 사교육 카르텔 요것도 검색수가 3,190이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초보 블로거 분들은 이 정도 키워드부터 서서히 키워가시길 권고드릴게요. 보시면 사교육 카르텔 청탁, 사교육 카르텔 뜻 이렇게 얽혀있죠. 그러면 저는 어쨌든 사교육 카르텔 뜻 이걸 가지고 글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사교육 카르텔 뜻도 어느 정도 검색수가 있네요. 요 정도면은 한 4,000 정도 먹고 들어갈 수 있고 27,000짜리 키워드에 하단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매력적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로 리튼한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시작 전에 블로그를 켜놔요. 그리고 제목을 먼저 적습니다. 그 이유는 블로그 발행 시간, 체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걸 바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이 블로그 글을 오래 썼다라고 알고리즘을 속이기 위해서 40분에서 50분을 체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먼저 제목을 적을 거예요. 자, 내가 타겟하는 키워드는 카르텔 뜻에 이 사교육 카르텔 뜻이 얽히길 바라기 때문에 사교육 카르텔 뜻 이렇게 적을 겁니다. 자, 사교육 카르텔 뜻 완벽 설명 이 정도로만 적는 게 좋아요. 너무 길어봤자 어차피 의미가 없고요. 여러가지 키워드를 동시 타겟하는 거는 우리 인플루언서님들만 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일반 블로거는 한 포스팅당 하나나 2개 정도의 키워드를 타겟해서 글을 써야지 그나마 상위 노출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저장 누르시고요. 발행을 바로 눌러보겠습니다. 발행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카테고리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태그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태그는 카르텔 뜻, 사교육 카르텔 뜻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요. 뭐 많이 적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 정도만 적겠습니다. 저장 누르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과거에 다뤘던 영상 있잖아요. 바로 중복을 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복을 자꾸 넣으면 어떻게든 블로그가 저품질에 빠지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지 않은 글이다라고 블로그 로직을 속이기 위해서 저는 유니크한 저만의 그림을 항상 넣어줘요. 저는 미리 캔버스 항상 사용하고 있고요. 항상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만의 틀을 만들어 놓고요. 사교육 카르텔 뜻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윈도우 키 시프트 S를 동시에 누르시면 이렇게 스크린샷을 한 번에 뜰 수 있어요. 쭉 잡아주시고요. 그럼 자동으로 저장까지 됩니다. 그대로 컨트롤 V 해서 가져오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대표 이미지를 생성하고요. 간단히 적습니다. 어차피 도입부는 아무렇게나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기영입니다. 오늘 사용 그럼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놔요. 그 다음에 스티커 어느 정도 넣어주고요. 저는 이미 틀을 짜놓습니다. 이렇게 해당 용어의 의미 글자 크기 24 바이 기계왕 이 정도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리튼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이버에 리튼 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교육 카르텔의 뜻과 실제 사례 5가지 장단점 3가지씩 사교육 카르텔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줘. 이 정도만 적습니다. 알아서 금세 써줄 겁니다. 리튼이 바로 답이 나오죠. 벌써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그대로 긁어가지고 붙여볼 거고요. 다만 그대로 긁으면 위험하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장에 한번 옮겼다가 복사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대로 긁어요. 컨트롤 C 누구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메모장 컨트롤 V 간단하죠.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면은 블로그 로직이 좋아하는 거는 순차적으로 나열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항상 질문 자체를 5가지, 3가지 이렇게 적는 이유는 1, 2, 3, 4, 5, 1, 2, 3, 4, 5, 1, 2, 3, 1, 2, 3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이렇게 숫자를 넣어주는 거를 블로그 로직이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볼게요. 이게 네이버가 참 싫어한다고 했죠.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은 저품질에 빠지거나 상위 노출이 안 된다는 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처음 해보는 거긴 하거든요. 될 것 같아요. 근데 상위 노출이 제가 봤을 땐. 자, 컨트롤 C 하고요. 그대로 컨트롤 V 넣어줬습니다. 자, 글자가 980자 되죠. 제가 조금 더 글자를 첨부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글자 한 1400자, 1500자 수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초 정보는 리튼 AI를 통해서 돌려버린 거,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복붙을 한 건 맞죠? 이게 과연 노출이 될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블로그 체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블로그 로직을 속이기 위해서 지금 2시 11분이에요. 한 30분 뒤에 돌아와서 다시 글을 쓸 겁니다. 30분 뒤에 보시죠. 자, 돌아왔습니다. 지금 2시 30분이고요. 이제부터 글을 조금씩 탈거하고 사진, 움짤, 영상 밀어 넣으면서 이걸 발행을 해볼 거예요. 이게 과연 노출될지 안 될지가 궁금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체류 시간입니다. 글을 작성한 체류 시간이 40분에서 50분 정도 되었을 때 이게 상위 노출된다라는 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도 상관은 없되 이러한 행위를 너무 많이 하는 거 10번, 20번 이렇게 스팸성으로 날려버리는 거 이거는 네이버에서 필터링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러지 마시고요. 편하게 하실 분들 1일 1포 정도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한 겁니다. 진행할게요.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사교육 카르텔의 뜻, 실제 사례 5가지, 장단점 3가지, 가지는 의미 이렇게 다뤘잖아요. 그럼 그대로 이거를 이렇게 소제목으로 하는 겁니다. 해당 용어의 의미, 그리고 실제 사례 5가지, 장점과 단점 3가지, 해당 용어가 가지는 의미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교육 카르텔 뜻 있잖아요. 이 타겟 키워드가 5번만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사교육 카르텔 이렇게 막 10개, 20개가 들어가 있으면 어차피 노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5개나 6개가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배치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거 카르텔을 다른 용어로 대체해서 써주면 됩니다.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컨트롤 F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러면은 제목은 빼고 본문에 7개나 배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너무 많죠? 그러면 저 하나 정도 지워줄 겁니다. 이렇게 지워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세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들어가 있죠? 그럼 오케이. 그러면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쓰지 않고 나머지 글을 탈구하거나 붙여가면서 1500자 수준을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할게요. 사교육 카르텔은 사교육 시장에서 현상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네요. 카르텔이 원래 담합이잖아요. 이게 사교육 시장에서 발생한다. 이 정도 의미 같네요. 좀 이 정도 의미를 캐치하고 좀 더 적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카르텔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 좀 더 적어볼게요. 이거는 업체들이 앞에서 서비스 퀄리티를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서비스의 가격을 본인들이 얘기해서 마구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누르는 거를 초래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도 정당하지 않은 행위라는 점을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용어의 7대 4의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쉽죠? 이 정도 적으면 되고요. 기반은 챗GPT 베이스로 AI를 통해서 쓴 글을 메모장에 복사해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체류 시간 좀 더 기다리고 제가 조금씩 탈구하고 있죠.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 게 블로그 로직상 유리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엔터 한번 누르고 1 누르고 점 누르신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띄우면 이렇게 작게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걸 그대로 복붙 한번 해볼게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정도 할게요. 그 이유는 글자 수를 좀 더 늘리려고 복사 붙여넣기 한 글에다가 조금 더 첨부할 뿐이에요. 자, 공부방 운영도 있나봐요. 시험 준비 학원도 있나봐요. 그럼 저는 좀 더 이거 추가해서 하기에서 대기, 사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입장에서는 돈을 보더라도 그를 받기로 원하는 상황을 방문 이 정도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사교육 카르텔이 있나 봅니다. 그대로 복붙해주고요. 과외 교사 조직도 있나봐요. 사교육 카르텔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엔터 2번 누르면 그대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장점, 단점을 되게 좋아해요. 밸런스 있는 글을 블로그 로직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교육 카르텔은 우리 생활을 매우 해당 현상이 학생들과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고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상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해당 개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챗 GPT한테 물어본 질문이 장점과 단점 3가지씩이었죠. 이것도 그대로 여기 가져옵니다. 우선 장점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엔터 치고 점 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숫자가 작아지죠. 그 다음에 그대로 또 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복사 붙여넣기가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쓰지도 않았죠. 사실은 챗GPT가 다 쓴 거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장점이 뭐 가격 안정성이 있나봐요. 중요한 점은 할루시네이션 현상, 즉 인공지능이 가짜 데이터를 막 뿌려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순히 복붙만 하지 말고 한 번씩은 읽어보시면서 이게 정말 문맥이 맞고 오류 데이터가 아닌가를 반드시 검증하면서 쓰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가 유사한 비용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이렇게 주고요. 일관된 교육 품질을 또 카르텔의 장점이라고 하네요. 이런 형식으로 반복해서 글을 써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여기 사교육 카르텔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도 사교육 카르텔 뜻이 들어가죠. 그러면 하나는 삭제해주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배치를 둔 다음에 핵심 키워드를 배분시키는 게 유리합니다. 밸런스 있게 키워드를 배치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참 편하게 썼네요 오늘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진, 영상, 음자를 넣어줄 건데 제가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는 저번 영상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하이퍼 AI 또는 PPT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림은 코파일럿 이용해서 나만의 틀을 만들어서 넣으라고 했죠. 제가 다 넣어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 영상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 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시 50분쯤 됐고요. 쓴 지 한 3, 40분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체류 시간을 가져가려고 해보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그림과 영상 짤을 삽입하고 다시 돌아와서 발행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 봐요. 그냥 제가 작업하는 것도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그냥 코파일럿 키신 다음에 본문을 전 사실 그대로 긁거든요. 뭐 사교육 카르텔 블레블라 이걸 그대로 긁어가지고 의미를 그려줘. 사교육 카르텔 그려주라고 하면 그려줍니다. 이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붙여넣으면 끝이에요. 제가 여기 PPT 있잖아요. 이렇게 나만의 틀을 만들어 놨고요.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윈도우 키 쉬프트 S 누르고 그대로 이렇게 긁으신 다음에 V 누르면 되고요. 이렇게 조정해주고 사교육 카르텔 그냥 의미 없는 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현재 슬라이드 쇼 누르시면 크게 나와요. 다시 한번 윈도우 쉬프트 S 누르시고
이렇게 그대로 긁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 하나가 완성됐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8번 정도 반복하면 그림 8개, 9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컨트롤 V만 누르면 그대로 가져오죠.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그림을 AI를 통해서 만드시면 되시고요. 동영상은 캠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고 움짤은 하이퍼 AI를 통해서 만든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업로드하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과거 영상 참고 부탁드릴게요.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다 써봤고요. 제가 어떻게 썼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은 메모장에 있는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고요. 요 그림은 미리 캔버스 통해서 썸네일 만들어줬고 나머지 요 그림들은 다 코파일럿이랑 PPT 조합해서 만들었고요. 요 움짤들 있잖아요. 이건 하이퍼 앱 통해서 만들었고 최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동영상은 오캠 통해가지고 그대로 긁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데이터를 막 그냥 최대한 빨리 만들고요. 제가 2시 한 11분쯤 글을 시작했잖아요. 지금 한 3시 10분쯤 됐죠. 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글을 한번 발행했을 때 이게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쭉 보시면 겉으로 봤을 때 되게 뭐 퀄리티 있게 글을 쓴 것 같지만 이거 다 복붙이랑 AI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노출이 될 것 같은데 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모르겠네요. 저도 복붙은 처음 해보는데 사실은 전 타이핑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글을 쓰는 게 차라리 편하긴 하거든요. 복붙이 오히려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저장, 발행 해봅니다. 되게 떨리네요. 이거 좀 처음 해보는데 괜히 이것 때문에 저품질 가거나 나락가면 걱정되긴 합니다. 자, 갑니다. 발행!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발행을 했고요. 요게 실질적으로 노출이 되는지를 1시간 뒤, 한 4시 10분 이쯤에 다시 테스트를 하러 오겠습니다. 제발 노출이 됐으면 좋겠고 복붙을 통해서 충분히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면 좋긴 하겠네요. 1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1시간 정도 지났고요. 이게 상위 노출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복붙 위주로 했죠. 전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까 검색했을 때는 전혀 제 글이 없습니다. 없죠? 기괴한 각tuk팔 글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색. 1등이네요, 1등.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1등으로 가 있네요. 황당하죠? 앞으로 저도 복사 붙여넣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타이핑을 많이 했는데 되게 후회되는 순간이에요. 복사 붙여넣기로 메인을 작성해 놓고 나중에 조금씩 글만 첨부하니까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사교육 카르텔 뜻 여기도 걸쳐 있고 지금 시간 보시면 하단에 보이시죠? 정확하게 24년 7월 28일 4시 14분입니다. 조작한 거 아니죠? 확실히 제가 A부터 Z까지 다 보여드렸으니까 복붙을 하면 블로그가 저품질에 빠진다? NO가 맞습니다. 다만 이 행위를 너무 많이 하면은 스팸 필터링이 걸린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럼 메가 키워드였던 카르텔 뜻 얘도 있을까요? 3등으로 올라와 있네요. 황당하긴 하네요. 이게 복붙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지? 좀 황당하긴 하고 사교육 카르텔 이것도 쳐볼까? 여기에도 있네요. 여기도 거의 1등으로 가 있네요. 이 사교육 카르텔 뜻 여기다 스마트 블록으로 걸쳐질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운이 좋으면 요 카르텔 뜻 얘 검색했을 때도 스마트 블록에 걸쳐질 것 같은데 그건 네이버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블로그 상위 노출이 가능하고 내가 아는 블로그 로직을 적용하니까 충분히 상위 노출이 되더라 라는 결과값, 되게 소중한 결과값을 가지고 떠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블로거 기계왕 각투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